김승현 회장 한마디에 하나가 1,100억을 베팅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종목 코드 번호가 012450번입니다.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만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김승현 하나 회장이 7년 만에 경영에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그림 그린다라고 하면서 미등기 임원을 만든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여기서 미등기 임원을 맡는 그 계열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하나그룹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거기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이쪽에 들어가고요. 하나솔루션 뭐예요? 태양이라든지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건설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SOC 사업이기 때문에 현금이라든지 이런 돈에 대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이겠죠. 지금 별로 미등기 임원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곳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지금 좀 계열사별로 나눠져 있는 부분은 지금 아들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크게 무관이 될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하나의 항공우주라든지 방위사업 부분 미래 기술 확보, 해외 시장 개척, 그다음 하나솔루션은 미래에너지 사업 역량 강화, 하나건설과 글로벌 이제 건설사와의 협력 등 그룹 전반에 걸쳐서 지원하는 역할을 회장님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이끄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수장이 왔다라는 점, 그리고 든든한 인맥? 나름 이제 하나를 이 정도 만들었던 인맥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하우, 이런 경영에 대한 노하우,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에서 크게 나쁜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겠죠. 또한 이제 김승현 회장 한마디에 하나가 1,100억을 베팅을 했어요, 우주에. 이것처럼 지금 김승현 회장이 그냥 미등기 임원으로 들어왔다라고 해도요, 그 입김이라든지 위치는 되게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겠죠. 자,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밀리면서 이렇게 쭉쭉 내려왔거든요. 어떤 분이 이게 지금 이제 항공우주가 한참 뜨고 지금 주봉이라도 월봉을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이런 것도 안 보고 일봉을 보고 나서 눌린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조건이라는 제가 붙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수적인 영역대에서 지금 들어갔으면 하는 영역대가 어디라고 했죠? 이 영역대다라고 했죠. 다시요. 일전 시간에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영역대는 요 영역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면은 기다리면은 이 라인에서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눌림을 받다가 다시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단기 트레이더라든지 아니면 단타 트레이더들은 이미 여기서 이런 하락폭은 견디지 못하고 손절이 나갔을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 들어갔던 단기 트레이더가 여기까지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 스윙으로 전환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다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21선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변동성이 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더 낫지 않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좀 보수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천천히 잡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부터 잡아 들어가면은 충분히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영역까지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 영역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우주항공 쪽, 업황 쪽에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숨겨진 악재. 지수가 밀린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떨어지기보다는 지수가 밀리더라도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밀린다라는 것은 지수의 영향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기까지 밀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 숨겨져 있는 그런 악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다, 어느 정도 저점이다 라고 판단했던 그 부분이 이 라인인 거고요. 지금 이 라인에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시장이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봉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 이 시작점에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좀 천천히 기다리며 올까 하는 자리에 오거든요. 그렇게 좀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세트랙 I라는 종목이에요. 얘도 지금 뉴스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DS투자증권에서 세트랙 I 이제 해외 수주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뭐 해외 수주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 4만원에서 7만원을 상향을 했대요. 그 다음에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했대라고 합니다. 지금 7만원이면은 지금 62,000원이거든요. 7만원이면 저번에 거의 한 84,000원까지 찍고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기다리라는 얘기겠죠? 이 기사가 언제 나온 거죠?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8시 아침에. 자,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세트랙 I 제3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580억 원으로 지분 20%를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로 500억 원을 인수해서 지분 10%를 추가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억 원으로 30%의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세트랙 I의 가치는 3,600원 정도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시너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하나가 없어도 세트랙 I는 기술력을 토대로 해서 성장을 지속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은 하고 있네요. 국내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시너지는 분명히 있겠지만 해외가 성장하려고 하면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에 그 프로젝트 수주가 필요하고요. 프로젝트 마진은 국내에서 5에서 10%지만은 해외는 35% 이상입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올해 본격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하고요. 해외 수주가 기대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한 이유는 해외 수주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집트와 알제리,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 등 4개국에서 이제 발주가 예상이 되고요. 이집트와 카자흐스탄 발주는 최소 2년이 지연 중이에요. 올해도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외 수주 가시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일단은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조금 후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은 백신 접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랙 I가 해외 수주가 안 된다라고 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너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세트랙 I 자체만으로 해외 수주를 따느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름을 걸고 수주를 따도 괜찮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세트랙 I 뉴스는 이 정도까지만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제 리포트에서는 좀 홀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 일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종목이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영역대까지는 좀 기다려 볼 만하다. 내가 그럼에도 조금 더 높게 본다라고 하면 이 영역대부터는 지금 잡아 들어가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하락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부터 잡아 들어가느냐 하겠지만은 설마 여기서 여기까지 끝까지 잡아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 중간중간에 나름의 의미들이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대에서 온다라고 하면 그냥 적금을 한다라고 하고 꾸준히 잡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이제 뭐 시세의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은 충분히 물량을 모아서 나중에 상승이 날 때 충분한 상승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변동성이 이렇게 큰 부분이고, 지금 뭐 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업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시세라든지 아니면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보더라도 세트랙 아이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 단기간의 눌림이고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결국은 기다리는 자에게 최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갔던 분들은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버티기 힘들어요. 8만원에서 5만원까지 떨어지는데 누가 버팁니까? 특히 이 라인에서 접근했다라는 사람들은 스윙이라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장기 재료를 보고 들어간다, 가치 투자를 한다, 이런 관념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관점이랑은. 여기서 들어갔던 회원님들은 그냥 단기 관점에, 단타 관점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1선을 이탈했다는 조건이면은 여기서는 이미 정리하고 물량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만약에 물량은 여기서 갖고 있다, 여기 들어갔는데 그거는 단타라든지 단기 관점으로 들어간 게 들어갔다라고 해도요, 물량을 정리 못했다라고 하면 스윙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그냥 물린 거예요. 물린 거. 물려서 정리를 못했다라는 개념이겠죠. 자, 일단은 세트랙 아이는 추가적으로 더 밀린다라고 하면 조금 매력적인 자리까지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가격부터 잡아 들어가면은 나름 괜찮은 자리이고,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해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영역대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오시면 이제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디로 추가, 이거 있어요. 화면에 이거 클릭을 하셔갖고요, HBTV 1004 입력을 해서 저희 쪽으로 연결하시면 되는데, 혹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상한 내용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는 혹시 내가 4층 채널로 넘어간 게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쪽에다가 연락을 한번 주셔서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각별히 유의하셔갖고요, 4층 채널에서 피해받는 일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벤트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저희 360만원 120만원 할인해서 모시고 있어요. 이 이벤트가로 들어오셨던 회원님들 중에 저희가 5분을 추첨을 통해 갖고 한우 세트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쪽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반을 오픈을 했습니다. 이게 15일날에 오픈을 했어요. 이 라방이 뭐냐면은 장중에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매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것처럼 0일에서 상거래일만 보유하는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으로 런칭한 부분이기 때문에 런칭 이벤트가 모시고 있어요. 1+1 또는 2+2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요. 3월부터는 이런 이벤트 가격은 없을 거니까 기회가 왔을 때 꼭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장중 라방의 특징이 뭐냐? 오늘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회원님도 손가락 빨고 있죠. 회원님도 걱정을 하죠. 하루 종일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장중 라방의 정원철 대표님께서는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저께 상승장에서도 팜스토리 수익이 났고요. 그저께 시그네틱스 하락장에서도 이만큼 수익이 났어요. 3% 지수가 밀리는데도 이런 수익이 났다라는 거는 대단하다라는 거겠죠.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단기 매매의 스타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장중 매매가 있고요. 뭐 아까 전에도 보셨겠지만은 장중 매매가 있고 종가 베팅이 있고 시초가 매매가 있습니다. 시초가 장중 매매는 뭐겠어요? 오늘 안으로 해결을 짓겠다라는 거고요. 종가 베팅은 뭐예요? 내일 안으로 해결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시간에 따라서 아니면 지수라든지 장 영향에 따라서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0일에서 상거래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면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다렸던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세트랙 아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왔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역대에서 제가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고, 이 영역대에서 물량을 정리하라고 했고, 이 영역대에서 다시 물량 들어가면 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대로 좀 영상 마무리하고요. 월요일날은 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말에 주식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편안하게 쉬었다가 화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짤막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